네, 진짜 주식 2부 연속 기획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진짜 주도주는 무엇일지 업종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연우 파트너 그리고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었는데 네, 한 분이 없어졌어요. 아직 길에 사고가 조금 나신 것 같아서 저희 일단은 오늘 나연우 파트너와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상반기 라이징 부분에서 베스트 파트너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네. 먼저 제가 우리 와우넷에서 우리 찾아뵌 지 우리 시청자님들 덕분에 믿음과 성원 덕분으로 3개월 만에 이런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이 되는 이런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큰 성원과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종목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투자자분들 곁에서 더욱더 진심으로 다가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좋은 얘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그동안의 주도 업종, 이제 주도할 업종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요즘 시장이 사실 많이 올라서 네. 좀 부담을 다들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업종이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주도 업종을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로 보시게 되면 이런 지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뷰티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뷰티 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이런 KU 뷰티, 의료기기부터 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부터 해서 이런 화장품까지 글로벌적으로 인기몰이를 지금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관세와 이런 무역 리스크에서 영향이 제한적이란 sek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좀 미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에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유럽과 중동이라는 신흥시장,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앞으로 새로운 실적 향상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APR과 달바글로벌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이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뷰티가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주도 업종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저는 뷰티 업종은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좀 하반기 의미 있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동안에 우리 이제 이상로 파트너가 싹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폭우가 네. 와서 네. 오신데 아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지금 질문이 네. 올 상반기 어떤 업종을 지금 주도주로 보고 있느냐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저는 항상 주도주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정부 정책과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대한 정보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각 정부마다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을 저는 주도주로 판단하고 그런 과정들 안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증시 활성화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저 PBR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 같은 거를 보시면 주식책이 특히 처음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PER 밴드라든지 또는 AV 베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 공부하고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돈 좀 벌다가 공부 많이 하다가 또 돈을 잃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증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저 PBR 관련된 기업들, 저평가 가치주를 지금은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또 베스트 파트너. 그쵸. 분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3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 6월 베스트 파트너, 2분기 베스트 파트너 1위,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까지 이상로 파트너도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저의 제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했던 것들이 지금 노력의 결실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전반기 했던 것 이상으로 후반기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또 파트너에 대한
영향을 또 주지 않으실까 싶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베스트 파트너 두 분을 앉혀놓고 함께하다 보니까 네. 아주 든든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업종 얘기, 이제 이승로 파트너께서는 저 PBR 업종을 보자. 그리고 나연호 파트너는 뷰티 쪽을 짚어주셨는데, 업종 외에도 이제 수급이 또 중요하잖아요, 반장님. 수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요즘 고객 예탁금이 늘면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장 주도주는 외인 기관이 끌고 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외인 기관의 어떤 움직임들, 업종별로 어떤 사고 팔고 하는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최근에 수급 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우리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한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뷰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철강 쪽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뭐 화학까지도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인데 뷰티 쪽에서는 뭐 APR이든지 달바글로벌 그리고 뷰티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섹터 내에서 이 섹터의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결국에 시장의 특징은 순환 종목 장세거든요. 여기에서 이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좀 눌림을 많이 받고 다른 이런 정책 관련주 대비해서는 시세를 못 줬던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주가 메리트를 보유한 이런 산업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 유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뷰티, 철강, 화학까지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이쪽의 매수 흐름 특징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리겠다 그런 의지가 저는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던 부분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또 지수가 또 강하게 또 매수 심리가 작용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그런 집중도는 일부 완화되는 양상 속에서도 지수를 버티기 위해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 부매수가 유입되는 과정들이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섹터군들이 보면 이제 금융 섹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융 섹터의 특징이 바로 이 고매당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에 대한 매수세 자체가 배당 시즌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말을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런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시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적 상황을 보면서 이런 금융주나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시총 상위 그리고 배당, 금융주 쪽을 공략하고 있다. 수급 특징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베스트 파트너 분들이 보시는 진짜 종목을 가리는 또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자, 사실 최근에 뭐 지난해부터 증시를 보면은 일단 좀 성장 그림 나오는 기업들이 먼저 좀 올랐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정부 정책과 함께 흔히 말하는 저밸류 종목들 또 정책 수혜주들이 막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이거 다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하반기 다 같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뭔가는 더 올라가는데 뭔가는 또 꺼질 수도 있거든요. 과연 오르고 내리고의 또 기준점을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을 볼 때 실적과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꼭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실적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 그러니까 성장세가 뚜렷한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제약바이오를 보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든 아니면 이런 제약바이오든 이런 성장성과 실적 받쳐주지 못한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뉴스라든지 재료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 지나고 봤을 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자, 저는 그래서 꼭 실적과 성장성 이쪽에 대해 주목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지금 최근 순환 종목 장세에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섹터나 시세가 분출한 섹터들은 아무리 좀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상승 탄력은 둔화되거나
이격 조정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눌림에서 공략하시는 매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흔히 뭐 잘 나가는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시장을 이겨낼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반드시 상승한다. 그게 이제 저는 원칙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과거 윤석열 정부로 돌아가서 보더라도 그때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이제 방산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원전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산과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현재 이 정부 정책상으로 이 코스피에 대한 증시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억제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로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입장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추가적인 정부 조치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곡점에 해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도 정부 정책 안에서도 제가 이제 종목군들을 고를 때 원래는 이제 강연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네. 반드시 세계 점유율 1위에서 3위권 안에 있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러면 반도체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결국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흐름을 타면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앞에 우리 나연우 파트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과 성장성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1위에서 3위권 안에 드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종목을 쉽고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실적과 성장성, 기본기에는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정책에 따른 부합성까지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토크는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희는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종목 파마리서치입니다. 매수가 48만 3천 원이고요. 30%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이 파마 리서치 지난달까지 잘 가다가 인적 분할 이슈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네. 했는데 다행히도 철회를 했죠. 재차 빠졌던 거 다 회복하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요즘 뭐 리쥬란이 굉장히 좀 인기인 것 같은데 자, 들어갈 수 있는지 일단 나연우 파트너님 얼마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독보적인 1위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리쥬란으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뷰티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오늘 이런 인적 분할 철회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만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호재성 뉴스지만 오늘 이 재료가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종목이 1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런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48만 원 정도시라면 지금 구간에서 저는 비중 30%시면 어느 정도 좀 되는 비중으로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부분 60만 원 전후, 여기에서는 59만 원에서 60만 원 전후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하시는 전략. 그리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뷰티 쪽은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세를 확인하시면서 자녀분은 좀 더 중장기로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마 리서치 오늘 13%나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정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가 50만 원대라서 그 가격도 지금 넘어서 버렸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었던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을 철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로 좀 작용했던 그런 구간도 좀 존재를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약 바이오 산업이 K컬처가 확대가 된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 산업이 커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 뭐 일본이 상당한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커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의료기기 산업이라든지 또는 K뷰티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K컬처가 확대됨으로써 해서 상당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왔던 목표치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런 증권사 목표치가 하나의 뭐 라운드 피규어 가격으로 형성됩니다. 이제 상당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되지만 그 자리를 돌파하고 넘어왔다는 것은 발표되지 않은 호재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를 얼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한 51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네. 지금 자리에서 홀딩하시면서 꾸준하게 한번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있는 그냥 익절할 수 있는 가격대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 저는 51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럴 때가 제일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금 58만 8천 원인데 네. 51만 원 익절이라고 하면 어쨌든 분위기가 그 깨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네. 그럼 깨질 것 같으면 미리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이제 베팅을 하시는 거죠. 사실 뭐 주식은 하루하루 시세가 바뀌는 거니까 지금 이익 실현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뭐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더 잡아드린다면 저는 그래도 이제 60만 원대 그래 이런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가격이 사실 이런 매물들이 많이 좀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60만 원, 그리고 하방은 한 51만 원, 우리 시청자님 가격이 48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베팅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홀딩 하시되, 네, 뭐 60만 원 한번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다만 이게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꺼져서 51만 원 깨지면 이러면 또 약간 수급 꼬이는 거니까. 네. 그러면 또 그때는 그냥 좀 아쉽지만 또 파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짚어주신 가격대 잘 기억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9만 5천 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자, LS 일렉트릭, 우리 또 LS 일렉트릭 하면 또 나윤호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건 얼마까지 좀 볼까요? 네, LX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AI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 뭐 미국을 떠나서 이제 유럽까지 이런 수요가 점쳐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쪽에 이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미국 기업의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이런 수주한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역시 좀 순환 종목 장세의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방산이든 아니면 이런 전력 인프라든 이 이격 조정을 거치면서 단기적으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승분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서 이만큼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전력 인프라 쪽 수요가 많다고 해도 사실 저는 이만큼의 상승률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성적표를 굉장히 좋게 받아서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런 실적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이 반등을 이용하시는 전략, 그래서 이 한 30만 원 정도가 한번 1차적으로 저는 저항으로 보거든요. 일봉상, 주봉상 이 30만 원대까지 한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30만 원 정도 그 전후 목표가 설정하시고 한번 추세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전력기기 업체들 실적 전망 밝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실적 전망이 밝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남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요거 감안했을 때 지금 한 얼마가 적당한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잘 가다가 30만 원 되니까 거기서 약간 제동이 좀 걸리는 것 네. 같으니까
어쨌든 좀 반등 이용해서 차익 실현 시기를 한번 엿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네, 셀시룸 헬스케어인데요. 네. 매수가는 17만 4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20%요. 네. 세트리온 헬스케어. 네. 세트리온 헬스케어면은 이제 합병 전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세트리온. 저기 합병한다고 옆에 계신 어르신이 그 선생님 말씀하셔서 네. 네. 방송 듣고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작년에 매수를 하신 예, 건데,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16만 원에 들어갔다가 조금 늘려가지고 아.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그 네. 가격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 합병 전에 사셨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아무튼 셀트리온은 올해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의 흐름이 아주 좋거든요. 오늘은 조금 쉬긴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이상록 파트너께서 셀트리온 얼마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이 기본적인 이 차트를 조금 볼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남자가 있으면 여자 얘기를 하고 이제 젓가락 있으면 숟가락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은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발산이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컨비언스가 나오고 나면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두리를 쳐놓고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일 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산이 되는데 이 수렴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폭이 아래 위에 대한 변동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횡보가 길어집니다. 잠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작년에 사가지고 올해까지도 큰 수익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던 것이 자 상방은 18만 원 선이고 네. 하방은 15만 5천 원 선인데 여기에 대한 이 폭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20%가 채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정도는 흔들어 가지고도 개인 투자자들도 안 판다는 거죠. 물량 자체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러면 갑자기 올라왔던 것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왔던 15만 원짜리를 이번에 이탈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하단에 이제 투매성 물량들이 이제 섞여서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음봉들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매도를 하고 나가는 물량도 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팔아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런 18만 원짜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자. 차라리 지금은 제약바이오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보더라도 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낫거든요. 셀트리온은 너무 조금 갇혀져 있는 형성이 좀 된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에 좀 부합하는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전략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께서 아주 열심히 셀트리온 IR도 직접 해주고 계시고 회사 입장에서도 조그마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에 회사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IR 공지를 하고 하면서 지금 어쨌든 주주들에게 아주 좀 충실하게 하는 회사인데 주가는 좀 무거워. 네. 그래서 지금 서정진 회장께서도 어쨌든 합병 셀트리온의 향후 주가는 좀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당연히 따따블도 가능한 종목이다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 발에 맞춰서 일단 회사도 흘러가고 있고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문제는 없고 다만 좀 단기적으로는 항상 요 가격 오면 좀 갇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평균 한 23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JYP 엔터테인먼트요. JYP 엔터테인먼트요.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71,500원이요. 71,500원이요. 요거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이요.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비중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5% 일단 샀고요. 네네. 조금씩 추가 매수해갈까 아. 생각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추가 매수 한다면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전망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잘 나가다가 한 달 정도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쯤 빠졌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도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접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잘한 전략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나연우 파트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매수하신 자리는 크게 리스크는 크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뭐 JYP 엔터테인먼트 우리 사명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엔터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이 JYP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내수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음봉 5개 받는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다만 여기서 뭐 추가 매수도 저는 무리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엔터주가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은 한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단기간점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과매도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런 76,000원대, 6,7,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지만 주봉을 보신다고 하면 이 충분히 여기 8만 원대까지 한번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월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번 달 양봉 가능성을 한번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짧게 보신다면 76,000원. 그 다음 목표가는 8만 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어쨌든 뭐 주가가 하락한 폭을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분할 매수 해놓으면 뭐 중간에 또 반등 한번 나오면서 이익 실현의 기회는 주긴 할 것 같은데 다만 이 엔터주들은 사실 주포가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기관들이 잘 사다가 최근에 좀 엔터주를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서 이러면은 반등 나도 세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금 목표 수익률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첨언을 해드릴까요? 이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네. 그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인데 네. 거기에 OST를 작사 작곡했던 게 국내 엔터주 안에 있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터주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볼 필요는 있다. 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 빼고 다른 거를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작사 작곡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받는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화에도 한국 음악을 K-팝을 넣으니까 된다라고 지금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어딘가에 K-팝을 넣으면 되겠다가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좀 더 작사나 작곡에 좀 더 유념해서 우리가 지금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대신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에 들어갔던 OST는 이 기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데몬 헌터스가 아주 네. 핫합니다. 요즘 뭐 거의 다 넷플릭스 보시니까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나 반응이 좋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현재로선 반응은 뜨겁습니다. 좋습니다. 엔터주 관련해서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일단은 오늘 매수하셨으니까 짧게 조금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되실까요? 재롱전기를 예. 재룡전기요. 작년 8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65,800원에 네. 50%고 예. 65,800원에 50%요. 네. 한 번에 50% 매수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조금 전략이 필요해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네, 자 지난해 8월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그 이후로 막 와장창 무너져 버려가지고 지금 손실이 꽤 크신 상태입니다. 과연 얼마까지 회복이 가능한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앞서 제가 이제 한국 주식을 선택할 때 반드시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세계 점유율 1위에서 3위권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런 전력 설립이 또는 이제 직류 성전 변압기, 그래서 우리가 고출력을 할 수 있는 변압기나 또는 이제 개폐기, 그러니까 전력을 이제 넣었다 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좋은 모습 보였는데, 특히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우리가 이런 변압기가 원래 보면 신호등 근처에 이렇게 볼록 튀어 나온 거 있어요. 네. 한 번씩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한 번씩 거기에 부딪히거나 이런 네.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비가 많이 오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땅 밑으로 내리자. 그래서 우리가 지중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지중화 작업에서 특허를 낸 기업이 이 재룡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급한 나머지 높은 가격에 사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오히려 좀 저가로 좀 빠진다면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수익 보고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거의 뭐 이슈가 한번 탔었죠. 네. 10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좀 났다가 다행히도 최근에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분위기니까 조금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룡전기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조금 몇 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전략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가 온다 하반기를 이끌 주인공 실적 시즌을 기반으로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코스맥스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바이오비주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 대 바이오비주 조금 성격은 다른, 네. 덩치도 좀 다르고요. 바이오비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이오비주는 청담글로벌의 자회사로서 히알루로산 필러 그리고 스킨부스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우리 뷰티 쪽에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주제가 이런 실적과 성장세를 기반이거든요. 네. 바로 이 기업이 매년 실적과 이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국과 동남아 이런 해외 시장 21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리쥬란이 1등이지만 국내선 1등이지만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7%예요. 굉장히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자리와 이런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부터 영업이익이 36억, 그 다음에 52억, 그리고 92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커질 이런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 부분에서 받쳐주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자 지금 최근 시장에서 뷰티 쪽에서 스킨부스터에서 파마리스치가 굉장히 급하게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달바글로벌, APR이 이런 종목들이 뷰티 쪽에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 진짜 주식에서 잡아드리고 상승이 한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 다음 눌림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윗방향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특히 중기 관점에서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비주 이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2,900억, 3,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일단 작년까지는 매출이 296억, 영업이익 92억, 순이익은 72억이니까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보면 지금 사실 많이 비쌉니다. 네,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격에서 오를 수도 있고 뚜껑 열어보니까 성장 안 하네 하면 더 빠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런 앞으로 얼마 벌까라는 부분을 잘 한번 추정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등치 큰 코스맥스. 뭐 요즘 코스맥스는 핫한데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오른 건 사실이고 대신 이제
뭐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보면 K-뷰티에 대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만큼 현재 이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ODM 시장에서 또 세계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또 이 코스맥스 한국 콜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분한 재평가는 좀 넣는다 보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면 화장품을 검색해 보면 한국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형 브랜드들의 70%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코스맥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한국 뷰티에 대한 열풍이 좀 이어진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실적적인 성장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이제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거든요. 그냥 뭐 아모레퍼시픽에서 찍어낸 거 아니면 LG생활건강에 찍어냈던 화장품을 썼다면 최근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는 거죠. 주문 제작형 방식으로 많이들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화장품을 똑같은 화장품을 나랑 같이 쓰는 사람들을 찾기 드물어질 정도로 많이 씁니다. 네. 다양한 화장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ODM이나 OEM 시장의 화장품주들이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오른 것보다 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빠질 때마다 다 모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간 순이익이 1,000억을 넘긴 적은 없었던 회사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순이익이 1,200억대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년에 지금 1,700억, 내후년에는 2,000억을 살짝 넘길 것 같다라는 아주 이제 지금 기대치가 좋은 상태고요. 다만 네. 시장에서는 내후년에 2,000억이면은 그 버는 거 대비 15배 하면 3조가 적당한 게 아닌가? 지금 3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지금 가격 정도밖에 제시를 안 하고 있고 단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니까 내후년 실적 대비 한 20배 줘야 된다. 한 4조까지 간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팽팽하게 증권사 안에서도 좀 맞부닥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어쨌든 하반기를 이끌 종목들로 비슷한 결의 바이오비주 그리고 코스맥스 두 가지 가져오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